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수탁-위탁거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률, 수탁-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및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생협력법의 제정 목적 및 내용, 수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상생협력법에서 다루고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는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보며 이때 단순 구매 및 판매 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업으로 하는 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위탁기업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내 법인, 외국 법인도 상관없으며 수탁기업보다 연간 매출이 많지 않아도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이 아닌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르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상생협력법으로 보호받는 수위탁거래와 하도급법으로 보호받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살펴보면 적용 대상과 거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견기업도 매출 3천억 원 미만이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수탁기업에 포함됩니다. 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보다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간 거래 및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또한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간의 거래, 2조 원 초과 중견기업과 800억 내지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대금 지급에 한해 하도급 거래가 적용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거래 조건이 제한됩니다. 수위탁거래와 하도급 거래의 거래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상생협력법의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위탁기업의 업과 관계없이 30가지까지 거래 관계가 가능한 반면 하도급법에서는 7개의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합니다. 수탁-위탁거래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 즉 PB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의류업체가 자사 상표를 부착한 의류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 사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고객과 약정한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사가 차량 수리의 범위를 정하거나 수리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이 정비 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 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시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된다는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주고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기초 작업을 했을 경우, 레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특수 목적으로 개발 및 조성해 줄 것을 위탁할 경우,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의 포장 작업을 위탁할 경우, 외식업자가 음식 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 배송 등을 위탁할 경우 모두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한 후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파견 인력을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고용으로 보아 수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준수 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에서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 비밀유지 계약의 체결,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검사의 합리화 및 기타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은 표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하도급법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각 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 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는 반면, 하도급에서는 선급금 지급이나 부당반품 등 상생협력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의 준수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비교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단순 물품 구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탁, 위탁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탁, 위탁 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탁, 위탁 거래 기업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학습은 수탁, 위탁 거래 기업의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상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의 의무 사항으로 화면과 같으며, 뒷부분에서 각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기업의 준수 사항 중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의 물품 등의 제조에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 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납품 물품의 검사 방법,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서를 적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납품대금이 1억 이하일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3차 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한 약정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적법한 약정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검사 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 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서에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 관련 서류를 통해 누락 사항의 파악이 가능한지, 발주 내용에 관한 합의가 기명 날인이나 서명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적법한 약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약정서 발급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추가 공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 증가로만 볼 수 없는 추가 공사는 새로운 공사로 보아 약정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사의 감독자 등이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약정서 없이 그러한 요구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 지시 등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금 부당 감액 또는 미지급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수위탁거래 당사자 사이에 여러 품목의 물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초기 거래 관계에서 약정서를 발급하다가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약정서 발급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수탁기업이 입증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탁기업이 구두로 작업 지시를 받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에서 대금 청구 요건 및 위탁기업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제조 등의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약정서 발급은 필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약정서 교부 의무의 경우 약정서의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 거래 계약에 있어 단가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면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약정서 발급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대기업 A사와 산업용 기계부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 B사 간에 있었던 서면 미발급 관련 분쟁 사례입니다. 약 1년 전 B사는 A사와 발전소 냉각탑 튜브 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현장 설명서 등의 배포만 받았을 뿐 정식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공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공사 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 대금 약 9,8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A사는 내부 사정 등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과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사는 서면 미발급에 따른 대금 미결제 위험성을 해소하고 A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사 및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A사가 B사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인 약 9,8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양측에서는 이를 수락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1조의 2에 따라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 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 유지 의무의 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술 자료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자료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정한 수탁 위탁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 유지 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법 제21조의 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건전한 수탁 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체는 일정한 수탁 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 약정서의 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의무를 좀 더 살펴보면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합니다. 60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미지급 행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 유형입니다. 건설 위탁 후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와 어음으로 지급한 납품대금이 부도 처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때 납품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물품 등을 받은 날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 위탁의 경우 수탁기업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공사 위탁의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이며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어음 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 지급 행위로는 납품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및 어음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이며 어음 할인료의 지급 의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납품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대금 지급 의무 위반 예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물품 등을 받은 후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탁기업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사용 승인한 경우 최소한 사용 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 부분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일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 사업자와 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위탁 시 수령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 기일 이후부터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4년 7월 8일 수령해서 2024년 9월 9일에 수탁기업에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7월 8일에 목적물 수령 후 60일 되는 날은 2024년 9월 6일이며 이 경우 지연일수 관련 계산은 9월 7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의 지연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곱하면 약 63,698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은 납품대금 미지급 분쟁 관련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B사는 건설업인 A사로부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부분을 수탁받았습니다. B사는 계약기간 내 위탁받은 유리공사를 완료한 뒤 A사에게 당초 약정된 대금 1억 5,4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5,6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금 9,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협력재단에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자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사 및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A사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합의금액 1억 1,990만 원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 22조의 2의 납품대금 조정 의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행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후 납품대금 조정 및 납품대금 연동제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위탁기업이 법 제22조의 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한 후 실질적인 납품대금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협의란 담당자를 통한 단가 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즉, 업무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였으나 대금 조정에 관한 책임의 수권을 받지 않아 대금 조정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것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납품 대금의 조정 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관련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무제품 제조업인 B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A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B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14차례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A사는 B사가 요청한 금액인 약 8,2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인 4,500만 원을 납품대금 조정 금액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A사에게 납품하는 부품 중 일부 설계 변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는 위 부품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였습니다. 이에 A사의 행위가 상생협력법상 부당대금 결정 및 부당발주 중단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이 접수된 후 협력재단에서는 사실조사 및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약 14회에 걸쳐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한 이견을 조정하였으나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권고안을 도출하여 A사가 세계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17에서 47% 인상하는 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의 합리화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3조의 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 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상생협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 기준을 정해서 납품 물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는데,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는 문서로 정리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2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물품 등의 불합격 사유 통보할 때는 물품 등의 납품 품명, 납품 수량, 납품 일자 및 검사 일자와 불합격한 물품 등의 검사 기준 및 검사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 기준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완구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안전 규격에 대해 특별한 요청이 없어 국내 안전 규격에 맞추어 제조한 후 납품하였는데 위탁기업이 EU 안전 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경우, 위탁기업이 검사 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은 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물품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납품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증액 없이 강화된 검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가 객관적 타당성에 결여된 검사 기준에 해당됩니다. 위탁기업이 신속히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은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해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되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검사 기간이 길어져 납품 후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생협력법 제25조에 명시된 위탁기업 준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물품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는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탁기업이 책임져야 할 경우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탁기업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탁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물품 등의 품질, 성능 등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물품 등의 생산 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물품 등이 오손, 훼손되고 오손, 훼손의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탁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의 예시는 어떨까요? 위탁기업이 수령을 거부한 후 위탁 취소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합의서 작성 당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의 자금 운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고 위탁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 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 또는 위탁기업의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물품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게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발주 취소, 발주 중단, 발주자, 외국 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위탁기업의 판매 부진, 생산계획 변경, 사양 변경 등을 이유로 위탁 내용대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부도 등에 따라 물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위탁기업의 모델 단종, 물량 감소, 해외 이전, 생산 취소 등의 생산 계획이나 사양 변경 등의 설계 변동을 이유로 수탁기업이 이미 생산 완료한 물품을 납기일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는 행위가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가 자동차 부품의 가공을 수탁기업에게 위탁하였으나 지정된 납기일에 납품하려고 하는 수탁기업자에게 판매 부진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한두 달 후에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재고 조정을 하는 경우는 위법한 행위일까요? 이 경우는 이미 제조 위탁의 목적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위탁기업의 사정에 의한 수령 거부이므로 상생협력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수령 거부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당한 수령 거부에 관한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재 제조업인 B사는 임대업체 A사로부터 밀가루 포장용 대형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받아 거래를 해왔으며 B사는 C사에 납품해왔습니다. A사는 C사의 입찰에서 유찰되어 재고 소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B사에 제조된 제품을 수령 거부했습니다. B사의 밀가루 포장용 대형 포장재는 A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 사양으로 제조된 것으로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워 B사는 재고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된 후 사실조사 및 A사의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자율 분쟁 조정이 진행되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A사가 B사의 재고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납품 대금을 깎는 행위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할 때 약정한 납품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등에 기재된 인하 단가의 적용 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하는 경우, 합의 단가 적용일 이전에 납품받은 물량에 대해서도 그 단가 차액만큼 일시불로 환입받는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한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결정하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 위탁기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 내용보다 공사량 내지 원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습니다. 다음은 현저히 낮은 납품 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입니다. 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대금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낮은 가격의 예시에 대해 살펴보면 작업의 노임 내지 부품 단가 등의 변동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검토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하락, 작업시간의 현저한 단축, 명백한 계산착오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예상보다 큰 폭의 도급 단가 인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물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A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B 품목의 납품 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A 품목의 단가를 인하하여 준 수탁기업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하여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하여 준 행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탁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예산에 근거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생산성 향상 목표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한 경우, 발주 수량을 고려하여 납품 단가를 결정하는 거래에서 예상 발주량을 근거로 납품 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상 발주량보다 낮은 수량을 발주하였음에도 이에 맞추어 단가를 인상하여 주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의 추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는 물가 변동, 노무비, 원재료비, 경비 등의 공급 원가 변동 외에 위탁 내용 변경, 추가 위탁, 설계 변경 등을 포함하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 따른 납품 대금의 조정을 받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며 내용이 불명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해당 납품 금액이 발주자의 지급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증액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위탁 약정을 이유로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추가 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증액해주는 데 있어서 대금 증액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대금 증액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준 내용과 비율대로 수탁기업에게 증액하여 주지 아니한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해주지 아니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건설 도급을 받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수탁기업에게 건설 위탁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에게 대금 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구매 강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는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된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발주자나 고객이 제조 등을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물품 등의 구매 강제의 예시를 살펴보면 위탁기업의 구매나 외주 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 목표액 등을 정하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경우, 위탁기업이 자사 제품의 판촉 대상자에게 수탁기업을 포함시켜 구매 또는 발주 담당자를 통하여 수탁기업에게 자사 제품의 구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행위가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 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할인 가능 어음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 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 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준수사항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의 예시를 보면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 상황 악화 또는 시장 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제조 등의 업무를 위탁기업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탁기업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위탁기업의 책임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탁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물품 등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를 취소하면서 수탁기업에게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탁기업의 형식적인 동의, 합의를 받아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6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탁기업은 자신의 직원들 및 협력업체에게
급여 및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발주 취소의 내용이 포함된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제시하여 이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계속해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아파트 공사를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되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와 중소의류제조업체가 대기업 의류업체에게 아동복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 의류업체에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재고의류로 변제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대물변제 금지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의무사항은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입니다.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줘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발주를 기피해서는 안 되는데요.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다는 것은 사전 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된 물품 등이란 제조가 완료된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된 물품 및 납품을 위한 준비 행위 결과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피하는 행위란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해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발주를 지연하는 행위, 발주를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당 발주 기피의 예시를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부당 발주 기피의 예입니다. 부당 발주 기피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인 B사는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업인 A사로부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의 개발 입찰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개발 및 양산 준비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A사는 품질 기준, 납품 일정, 물량 공급 역량 등의 이유로 개발 절차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A사는 개발 중단에 따른 금형 제작 비용 약 5,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B사는 개발 준비 과정에서 약 13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행위가 부당 발주 기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이 접수된 후 사실 조사 및 소명 자료 검토와 자율 조정 회의 등을 통한 이견을 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A사가 3억 5천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료 탈취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은 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법 제1항 제13호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3의 2호에 따라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경영상의 정보에는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및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상의 정보 요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받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경영상의 정보 요구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정보 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1차 수탁기업의 2차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 가격 결정 요소인 단가, 물량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2차 수탁기업과 직접 단가 결정을 한 후 1차 수탁기업에게 2차 수탁기업에 대한 재위탁 거래대금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상생협력법상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합니다. 위탁기업 준수사항 중 마지막으로 보복조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지하거나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 또는 중기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수탁 위탁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행위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법 제28조에 의한 분쟁 조정 신청,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발주량 감소 등 거래 조건을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보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배에서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위탁기업이 부담하던 비용을 관계적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탁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수탁기업의 내부 신용 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경우, 이어서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기존의 생산 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수탁 위탁 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 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위탁기업이 기술 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위탁기업이 동종업계의 다른 위탁기업들로 하여금 기술 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정지, 수주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수탁기업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4조에 따라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 계산 제도에 따라 적절한 가격 결정과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법 제25조의 제4항에 따라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의 품질, 성능 또는 납품 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수탁 위탁 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술 자료의 요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상생협력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계약의 체결이 전제 조건이므로 수탁-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생협력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및 납품대금 이번 시간에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 2에 의해 시행되는 납품대금 협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협의제도란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재료를 위탁받은 후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품대금 협의제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기부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탁기업은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절차는 직접 협의와 협동조합이나 중기중앙회를 통한 협의에 따라 그 방법이 나눠지며 협의가 결렬이 될 경우 중기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수탁 위탁 거래에 모두가 해당되며 수탁기업과 협동조합, 위탁기업 등이 협의 주체에 해당됩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전문 변호사 제도 안내 및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이때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 등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외의 것도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료의 노무비와 경비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동약정 체결 의무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수위탁 거래의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경우 연동약정 체결 의무에서 예외가 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탈법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 요구, 시정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동약정서에 법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각 필수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 지표, 조정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의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 연동계약서에는 어느 계약에나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 형태로 마련되며 연동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전반적으로 기재한 본문과 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연동 계약서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통해 작성 방법과 예시를 제공하니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에는 하도급 대금 등 연동표와 하도급 대금 등 변동표가 있습니다. 미연동 계약서에는 주요 원재료의 명칭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협의 일시와 방법, 그리고 위 수탁기업 각각의 협의 책임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미연동되는 사유에 대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각각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탈법 행위라고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거나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할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탈법 행위에 해당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 요구 시정 권고 명령, 공표 등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5점 초과될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개선 요구 또는 시정 권고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선 요구,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연동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및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8조의 2 벌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점의 부과 기준은 법 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 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은 화면과 같습니다. 법 위반 유형에는 서면 관련 위반, 납품대금 조정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대금 지급 관련 위반, 기술자료 관련 위반, 그 밖의 위반들이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유형과 상관없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벌점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생협력법 제28조의 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법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 기업이 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 따라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선 요구 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 기업이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은 기업은 다음의 경우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벌점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해년도 부과된 벌점이 2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표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담당 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0.25점의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최근 3년 누산 벌점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르면 타인의 기술자료 절취, 사업 조정에 관한 권고사항 미이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개선 요구 또는 명령 미이행, 공표 후 1개월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며 교육명령 미이행, 서류 미비치, 약정서 미발급 및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동 관련 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연동 관련 탈법 행위 및 제25조 준수사항 등 분쟁 해결의 입증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의 2에 따라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거래 구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사는 B사의 제조 위탁을 받고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사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많다며 약정한 대금 1억 원 중 7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송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경영난 등을 겪고 파산 직전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보니 선뜻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알게 되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수탁, 위탁 분쟁 조정을 통해 별도의 소송 비용 없이 비사와 우호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생협력법 위반 사례로 다음과 같은 분쟁 유형들이 있습니다. 납품을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금 미지급 사례,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사례, 실제 약정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는 사례, 추가 공사건 발생으로 인한 분쟁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나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수탁, 위탁 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 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란 무엇일까요? 수탁, 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 절차에 의지하지 않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무료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란 수위탁 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법 제28조의 5에 따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또한 분쟁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을 부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하는 수위탁 분쟁 조정에 따른 효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쟁 당사자 간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쟁 조정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중 채권 소멸 시효 도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 등이 면제됩니다.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가 되면 담당 조정부에서 분쟁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안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정안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위탁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상 수탁, 위탁거래 기업 중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납품대금의 지급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납품 물품 등 검사에 관한 사항, 기술 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위탁, 수탁기업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기업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 자율적 조정 신청, 분쟁조정 요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통하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탁, 위탁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수탁, 위탁 분쟁조정은 상생협력법상 정의된 수탁, 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수탁, 위탁 거래가 아니므로 수탁, 위탁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위탁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 지역별, 업종별, 전국 70개소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수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70개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입니다. 수탁, 위탁 거래 중 위탁 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탁, 위탁 거래 공정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